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칼럼에서는 피터 드루커의 그 경제인의 종말이라고 하는 이 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국 사회의 오늘날의 그 정치 상황, 이거를 좀 분석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제인의 종말은 피터 드루커의 그 1939년 초기작입니다. 이 나치즘의 그 등장을 지켜본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나치 전체주의가 어떤 원천에서 생겼으며 그 본질은 무엇인가를 분석을 한 그 명저죠. 오늘날 우리는 자유주의 체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체주의적인 이 정치 세력의 이 공세에 한국은 힘겹게 이게 버티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국기에서부터 이 동맹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 사람이 한국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굉장히 중요한 동맹이지만 저 동맹은 내부 정치의 어떤 이것이 굉장히 리스크가 커가지고 어떤 세력이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동맹 관계가 취약해질 수가 있겠구나 하는 식의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왜 이런 그 현상이 발생했는가 하는 걸 좀 분석을 해보자 하는 것이죠.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출범한 한국. 그렇지만 이 한국이 자유주의자가 이제 자유주의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 일반 국민에게 어필을 하면서 쭉 그 어떤 그 사상적인 이 기초를 튼튼하게 다졌어야 되는데 이것이 주로 경제적인 자유, 이거를 강조를 해서 그런지 일반 대중에게 그렇게 크게 이 자유주의가 어필을 하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 이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정치 지도자가 되기에는 터무니없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뻔하는 이런 사태가 이제 벌어지는 것이 이제 한국의 정치 지형이죠. 자, 왜 이런 그 현상이 발생하는가 하는 것을 그 힌트를 주는 것이 바로 이 드루커의 경제인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드루커는 1930년대에 독일에 이제 살면서 당시에 청년 시절 여기 살면서 히틀러의 그 나치주의 전체주의가 권력을 장악하는 이 상황을 체험을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 상황을 보면서 급히 이거는 이런 속에서 내가 살 수가 없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영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이렇게 피신을 했죠. 피터 드루커는 경제인의 종말에서 분석을 했던 그 사람이 분석을 했던 전체주의 이것에 도래하고 이제 비슷한 그 현상이 지금 한국에서도 사실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이 오늘의 그 문제의식입니다. 전체주의, 제가 말씀드린 이 전체주의는 이것이 사회주의가 됐던, 뭐 공산주의가 됐던, 뭐 히틀러식의 이 파시즘이 됐던 이것이 다 마찬가지로 합리성과는 무관하게 거짓과 선동으로 이 정권을 잡는, 그리고 나서는 이 국민 전체 대중을 갖다가 하나의 이 노예적인 어떤 전체 시스템의 부속품 같이 이렇게 장악을 하는 그런 체제, 이것이 전체주의죠. 자,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정치는 당시에 그 독일하고 굉장히 유사한 그런 그 상황 속에 있다. 이 전체주의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권력입니다. 오로지 권력을 위해서 국가가 성장을 해야 된다라든지 그러기 위해서 재정이 탄탄하고 건전해야 된다라든지 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죠. 뭐 예컨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난 정권에서 보자면은 일거에 단번에 이렇게 재정 적자를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경제적인 이 충격을 받는다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IMF 사태라든지 이런 기능 마비 상태가 이제 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바로 1930년대 독일 사람들이 겪었던 이런 그 아노미 상태, 이런 속에 빠지게 되고 이것이 바로 전체주의가 도래하는 그 메커니즘이 완성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좀 더 자세히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1930년대 독일, 이 상황은 1차 대전이라고 하는 전쟁을 겪고 나서 극심한 그 경제 난 속에 빠져 있었던 그런 시절이죠. 1차 대전 하면 유럽 대륙에서 무려 1,500만 명이나 죽는 그런 참혹한 이 전쟁을 겪고, 그리고 나서도 여전히 그 전쟁의 위협 속에 살고 있고, 이 시기에 유럽은 그 전에 한 80년 정도의 아주 행복한 그런 그 시절을 겪고 나서 갑자기 유럽이 이런 그 상태 속에 이렇게 빠져든 것이에요.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것이죠. 어떻게 갑자기 이런 그 악령이 배회하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됐나 도저히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런 그 속에 이제 빠져들게 됐습니다. 자, 한국은 그 정도는 아니죠. 현재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서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점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조금 더 분석을 해보자면은 수년 전에 한국의 그 청년들 헬조선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 입에 달고 살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이 청년들한테 이렇게 잘 보면은 이 사람들이 대학을 나오고 뭐 군대를 갔다 오고 사회에 나와서 이제 활동을 할 만한 그런 시기가 됐는데 내가 뭐 결혼도 하고 이렇게 좀 어필하고 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직장을 좀 가져야 되는데 이게 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말단 공무원 시험에 60대 1의 어떤 이런 그 공무원 시험에 매달린다라든지 과거에 우리 세대 같으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이 어려운 국면에 이제 처해 있는 것이 이 청년 세대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한국의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청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또 애도 이렇게 좀 낳고 해야 되는데 이런 속에서 결혼을 잘 안 하고 늦게 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또 애를 낳지 않고 이것이 한국의 어떤 인구 절벽의 문제하고 또 연관이 되어 있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잠재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속에 말씀드렸던 IMF 사태라고 하는 이런 사태가 한번 우리의 경제를 강타를 한다라든지 하게 되면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1930년대 독일처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난 정권의 이 재정을 갖다 파탄을 낼 정도의 그 국가 빚을 올려놓은 이것이 정말 왜 이런 그 지도자가 있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해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드로커가 봤을 때는 이 사회 기능이 마비되는 이런 사태가 오는 것은 하나의 그 반쪽은 또 뭐냐. 정신적인 가치 문제다 하는 것을 이 책에서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독일 사람들은 그동안에 하나의 당연한 진리로 생각을 했던 것이 바로 경제인이라고 하는 그 가설입니다. 호모 에코노미쿠스, 이 사람이 어떤 셀프 인터레스트, 나의 어떤 사적인 이익, 이거를 위해서 열심히 합리적으로 행동을 하면은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시장의 원리에서 이것이 공익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국가가 발전하고 뭐 이런 것이 이제 합리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이고 뭐 이런 그 가설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경제인의 가설이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 사회가 유럽 사회가 자기들이 그동안 생각을 해왔었던 이 가설하고는 전혀 무관한 완전히 무슨 이 악마가 배회하는 것 같은 그런 이 공포 이런 속에 빠져든 것이에요. 경제적인 어떤 공황 상태 그리고 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이런 그 불안한 상태 이런 속에서 이제 이 유럽 사람들이 간절하게 이 모든 문제를 단숨에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어떤 마법사 같은 이거를 이제 마음속에 은근히 기다렸다 하는 것이죠. 이 마법사가 무엇이냐? 바로 이 전체주의 히틀러, 나치 정권이 바로 그 마법사였습니다. 이런 식의 그 심리 상태가 바로 이 전체주의가 도래하는 심리 상태다 하는 것이죠. 독일 사람들은 당시에 만약에 실업이라고 하는 공포, 그리고 전쟁이라고 하는 공포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은 자유는 내가 기꺼이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게 되었다. 우리가 IMF라고 하는 어떤 사태를 겪게 되면 바로 겪을지도 모르는 그런 그 심리 상태가 바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 파시즘의 교훈은 뭐냐 하면은 이 파시즘, 이 전체주의라 하는 것은 기존 어떤 정신적인 가치라든지 이런 기존 질서 이것이 부정되고 아직 새로운 정신적인 가치 이런 토대가 정립이 되기 이전에 어떤 공백 상태 이거를 비집고 들어왔는 집단 히스테리 현상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이 말도 안 되는 전체주의적인 세력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거의 잡다시피 하는 이런 상황은 바로 아직 정신적인 가치라든지 새로운 질서 이것이 부재한 상태를 이 공백을 갖다 이렇게 비집고 들어와 있는 어떤 일시적인 이 상태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태를 일시적인 이런 아노미 상태를 내가 단숨에 해결을 해주겠다. 그러면서 나서는 그 전체적인 마법사가 반드시 또 이 선동가죠. 이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 히틀러 같은 이런 상황을 우리가 계속해가지고 이제 겪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다. 이 무슨 소리냐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한국의 광우병이라든지 탄핵 사태라든지 사드 선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바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을 때 이게 아하 그렇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예컨대 지난 정권에서 소득 주도 성장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합리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렇지만 이거를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이런 선동에
과거에 그 독일 사람들이 넘어가듯이 이게 말이 되는가 보다 하면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전체주의자들이 위세를 떨치는 그 생태. 자, 이거를 어떻게 이제 벗어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과제가 되는 것이죠.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제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것이 이 땅의 어떤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헌법의 정신,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 이 정신적인 가치를 튼튼히 해야 되는 이 자유우파, 보수주의, 그리고 자유주의자들이 본연의 그 어떤 책임, 이거를 다 했을 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런 사태를 갖다가 이제 바로 잡을 수 있다 하는 거는 쉽게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보수주의자 하면은 현재는 수국골통이다 하면서 이제 공격을 당하고, 뭐 자유주의자 하면은 그저 이 돈만 아는 어떤 경제 만능주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공격을 당하고 하는 것이 이제 현재 이 상황인데, 이 상황을 초래한 것은 바로 이 땅의 그 자유우파, 보수주의자나 또는 자유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전체 국민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는 어떤 정신적인 가치, 토대, 이거를 아직 잘 만들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뭐 그런 쪽을 이제 장악을 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쪽을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 이 교육계라든지 뭐 역사학계라든지 이런 쪽을 바로 이 전체주의 세력들이 장악을 하면서 자라나는 세대에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가치관을 갖다가 심어주고 있는 것이 이 한국의 이 크나큰 문제인데, 이거를 하루빨리 이 새로운 가치로서 정립을 하는, 자, 이것이 이제 우리의 그 과제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이번 그 칼럼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경제적 자유주의, 이거에 그 초점을 둔 그런 자유주의, 이것만을 가지고는 일반 대중에게 어필을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 그동안의 하나의 그 경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헌법에 제시된 국가체제, 이 자유민주주의, 이거를 우리가 탄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정신적인 가치로서 아마도 이 경제뿐만 아니고 경제, 뭐 법학, 문학, 철학 이런 거를 아우르는 이 광의 이 자유주의, 이런 그 마인드를 갖다가, 정신적인 가치를 갖다가 정비하는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좀 더 일반 대중에게 어필하는 그런 자유주의, 뭐 한국적인 자유주의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요컨대 이제 우리가 전체주의 세력과 앞으로 제대로 싸울 수 있으려면은 단지 경제인 개념만을 내세우는 그 자유주의, 이걸로는 부족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 가지고 알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주의가 곧 경제적 자유주의만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경제, 그리고 뭐 어떤 법, 그리고 문학이라든지 철학, 이런 거를 이 획적으로 꿰는 이런 광의의 자유주의가 무엇이냐, 이런 어떤 그 한국적인 자유주의를 갖다가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나름의 한국적인 그 문화 전통, 이런 거를 또 버무려 가지고서 이제 정신적인 이 자유주의 가치, 이거를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오늘 그 피터 드루커의 경제인의 종말, 이거에 비춰본 한국 정치의 그 분석, 이 내용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